네. 2016년 9월 12일 고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 예, 오늘 네. 굉장히 바쁘셔서 송곤나사님 죽다 살아났다는 거 보니까 혹시 직업이 그 에어컨 뭐 이런 거 하시나요? 예, 요 올해 하여간 에어컨 예, 굉장히 에어컨 기사분들이 대박도 났지만 정말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2016년 9월 12일 오늘 19번째 방송입니다. 고상만의 유수소크 사건. 예, 19번째 방송일인데요. 우리 평상시에는 저녁 8시에 방송을 했잖아요. 8시에 방송을 했는데, 한 번 7시 반에, 원래는 이제 이 시간이, 제가 페이스북에서 원래 예고 방송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한번 7시 반에 일찌감치 문을 열어봤습니다. 이제 추석이 내일 모레예요. 예, 명절이 하여간 내일 모레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명절이지만 그래도 또 명절 앞두고 많은 분들이 바쁘실 것 같아서 예, 바쁜 시간에 한가하게 좀 듣고 또 일도 하시라고 한 30분 먼저 땡겼습니다. 송곤나사님은 가구 생산업체에서 일을 하신다고 날은 덥죠. 먼지는 어마어마하게 날리죠. 예, 그리고 또 건축 자재들은 무겁죠. 어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노동이 얼마나 힘든지 예, 간접적으로 느껴집니다. 송곤나사님 그래도 예, 고생 많이 하시고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예, 이번 여름에 진짜 살아남은 것만 해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날이 더워서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세가닥 0416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예, 계셔서 예, 오늘도 힘차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요즘 그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해요. 한 4가지 사건 정도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요즘 그 사건에서는 예, 요즘 사드 문제 예,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100년 패권 장악 미국 왜 우리에게 사드를 강요하나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주냐 김천이냐 이런 논쟁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 사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콩콩님 꿀잼각 업 완료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콩콩님 정말 훌륭한 예, 새 신부예요. 네. 오늘 매니저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오늘 매니저 업무를 못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예. 했는데 우리 지콩콩님이 꿀잼각 업 완료하셨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도 꿀잼각 업 완료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예, 추천 시작하고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우리 캡틴 용님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런 제가 보니까 이 함께 맞는 비님이나 힐지룩 제은님, 이집션 마우님, 송곤 난사님 그리고 PYA님 예. 여기 오신 분들, 세가다 0416님, 지콩콩님, 예, 킬러 빵빵빵님, 더불어 행복님, 캡틴용님, 라스너님, 이분들은 정말 제가 한번 따로 모시고, 우리가 소주라도 한 잔을 해야 되지 않을까. 늘 진짜 어려운데도 함께 오셔서, 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되고,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사드를 강요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박정희가 내년 태어난 지 100년이 됩니다. 박정희가 1917년생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되는데 라스나님이 14살이래요. 그래서 함께 만든 빈님은 콜입니다요 이랬고 그랬는데 라스나님은 14살인데 소주라뇨 이렇게 얘기했어요. 14살인데 법적으로 소주 마시면 안 되지만 14살이라고 해서 못 마시는 건 아니죠. 다만 마시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쵸, 음료수 드시면 되지. 치킨에다가 우리 페리카나 양념치킨에다가 사이다 마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세가다 0416님은 네, 웃으셨어요 같이. 아이고 춤퍼7님도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내년이 박정희가 태어난 지 1917년생이니까 100년이 되고요. 그리고 내후년 1918년은 장준하 선생님이 태어난 지 이제 100년이 됩니다. 근데
장준하 선생님 태어난 100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걸 지금도 우리 쪽에서는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박정희는 그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하고. 예, 들어가는 수천억의 세금, 엄청난 세금. 우리 크리막동님이 또 울산에서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반장님이라고. 자, 이 박정희 찬양하는데 들어가는 정말 이 수천억대 이 세금 쇼, 이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가 떡집을 해서 9시면 자요. 생방은 끝까지 못 들어요. 죄송, 미안한 마음으로 별풍선으로. 킬러 빵빵빵님이 또 떡집을 하시는군요. 이 킬러 빵빵빵님을 위해서 앞으로 이 방송 시간을 더 빨리 땡겨야 되겠네. 아, 예, 진짜 나중에 우리 킬러 빵빵빵님은 어디서 그럼 이 떡집을 하세요? 진짜 이 떡집을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 새벽에 대신 일찍 일어나셔갖고 떡살 담그고 또 뭐 지금 담가놓고 주무시겠구나. 떡하고 아우 정말 대단한 진짜 분들이에요. 모두가 다 부지런하지만 우리 송곤단사님도 그 무더운데 대형 선풍기 틀어놓고, 그쵸? 거기 에어컨도 없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일하시냐고 힘드시고, 또 참 노동하는 분들이 정말 영웅입니다. 영웅. 노동하는 분들이 무슨 노동을 하든 진짜 노동하는 분들이 진정한 이 대한민국의 영웅이시고, 우리 크리막동님은 집에 올라오셨다고 이분은 노동을 하는 건가? 그치. 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면 노동자죠. 우리 크리막동님도 정치 노동을 하시죠. 정치 노동. 자, 우리 킬러 빵빵빵님은 어디서 떡집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에어컨 현장에서 키면 하루 만에 먼지 때문에 고장 날걸요. 뭐 작살 날걸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에어컨이 거기에 먼지 이 톡밥이 뭐 엄청 나르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박정희 찬양하는데 들어가는 이 수천억 세금, 이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정희의 딸이죠. 박근혜의 쪼잔한 추석 선물 파문, 더 쪼잔한 변명. 자, 그 다음엔 고위직은, 네 번째 오늘 주제, 고위직은 비켜가는 병역 의무, 여전히 변하지 않은 실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즘 그 사건에서는, 뉴욕타임스가 엄청난 국가보안법 위반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한 이야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못 쓰는데, 이 기사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요. 그때 그 사건에서는 바로 이 문제, 대한민국 전시작전권, 왜 미국으로 넘어갔는지, 어떻게 미국으로 넘어갔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킬러 빵빵빵님, 인천에서 떡집을 하신다고. 제가 살고 있는 것이 고양시인데, 언제 한번 인천 가갖고 떡집에 가서 제가 떡 한 팩 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사드릴 수는 없는데, 떡도 맛있게 잘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크리막동님이 인천 어디요? 부평구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양구, 하여간 이분 집이요. 자, 어디서 하실까요? 뭐 다 고르네 이분. 계양구, 남구, 부평구 뭐 다 부르시고. 바쁜 벌꿀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방송에 늘 협찬해 주시는 업체가 하나 있죠. 그 업체에 대한 이야기 좀 오늘 잠깐 할게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 중에 방송을 가장 많이 들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방송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드리는 협찬 선물이 있죠. 바로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몇 분 드셨죠? 여기 함께 오신 분은 우리 세가다 0416님도 아마 별을 따다 구운 과자인데 맛이 있었나요? 이 빵이 정말 좋은 빵입니다.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동양 이 이름이 참 특이하고 재밌잖아요. 이름이 참 재밌고 좋은데, 동양 철학의 근간인 음양 오행의 이치에 따라 이제 각 생명체는 고유의 별자리, 우리가 이제 별자리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별자리와 그 별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체를 유지한다. 그들이 맺어준 열매, 그리고 또 알,
뿌리, 줄기, 잎,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곡식, 그리고 채소와 과일, 그리고 짐승이 제공하는 알과 젖과 또 꿀과 고기, 이것을 별이라 생각해서 이제 장명한 게 바로 별을 따다 구운 과자입니다. 이렇게 예쁜 이름으로 만든 빵이니까 굉장히 아주 맛있고, 예, 좋겠죠. 정말 담백하고 건강한 맛이다. 예, 예. 이렇게 세가닥 0416님이 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어요. 통곡물을 갈아서, 예, 통곡물을 갈아서, 그래서 이제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곡물가루로 그래서 만든 건데요. 일체 화학 첨가물을 쓰지 않고, 그리고 일체 유전자 조작을 쓰지 않죠. 이렇게 해서 7가지 색깔이 든, 예, 그 곡물을 쓰는데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이름만큼 이 곡물의 색깔도 예쁩니다. 예. 빨주, 노초, 예. 무지개는 그 다음에 파남보죠. 근데 빨주, 노초, 남흑, 백이랍니다. 남색, 흑색, 백색, 빨주, 노초, 남흑, 백. 이렇게 7가지 색깔의 채소와 그리고 과일을 삶아서 이걸로 이제 발효죽을 만든 후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콩이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예, 호두라든지 이런 견과류, 예, 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유기농 설탕, 계란, 산양유, 버터 등을 혼합해서 누룩과 그리고 유인균을 이용해서 2차 발효를 시켜서 이게 이제 충분히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르면, 그러면 이거를 구워서 하나씩 맞게 포장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각 가정으로 이제 배송을 해드리는데요. 얼마나 그러면 이 빵을 이제 사면은 얼마나 이제 보관할 수 있느냐? 냉장실에서는, 예, 최대 10일, 그리고 냉동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예, 아주 오랫동안, 예, 보관을 하실 수 있다면서. 그래서 사서 냉동실에다가 넣었다가 드실 때 살짝, 예, 찌거나 데워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한 빵은 조금 단맛이 덜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단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꿀이나 조청, 예, 커피 뭐 이런 거 이제 하는데, 제 아내도 이 별을 따다 구운 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커피를 좋아하는데, 저는 뭐 커피를 전혀 안 먹습니다. 예, 거의 안 먹죠. 돈 주고는 안 먹습니다. 특히 누가 할 수 없이 주면, 예, 면전에서 뭐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근데 단돈 100원이라도 내라고 하면서, 왜 그 고깃집 앞에 이런데 이제 100원 넣으면 준다 이러면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커피 맛을 잘 몰라서 커피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런 거, 그래서 생야채, 소스, 햄, 치즈, 삶은 채소 뭐 이런 것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음식인데요.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배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리고 또 임산부 뭐 이런 분들에게 건강한, 예, 먹거리 이런 것이 필요한 분에게 이 별을 따다 구운 과자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가격이죠, 가격. 예. 6개들이 한 박스에, 예, 가격은 하나당 3,000원씩 해서 18,000원, 638, 18,000원이고요. 2박스를 주문하면 싸집니다. 예, 2박스를 주문하면 좀 더 싸져서요. 33,000원. 네. 16,500원 꼴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3박스는 48,000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요거를 주문하는 방법은, 예, 요 개발자인 이종기, 우리 빵 짓는 농부님이거든요. 저희 방송에도 자주 들어와서, 예, 보시는데, 늘 저희 방송에서, 예, 후원을 해주시는 우리 빵 짓는 농부님, 예, 이분에게 전화를 하면 되는데, 메모, 적어보시면 010이고요. 010 5243 8575 5243, 예, 5243 010, 예, 5243, 네, 5243, 몇 번입니까? 그리고 8575 8575번입니다.
이번호로 전화하셔서, 예, 이종기 사장한테, 예, 5243-8575. 얼마나 답답했으면 함께 맞는 빈님께서 답답하니까 그냥 적어서 올리셨어. 예, 010-5243-8575번으로 이종기 사장 이분한테 주문해서, 예, 어디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든지 또 임산부, 예,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예, 가셔서 요 빵을, 건강한 빵을 선물로 드리시면 새롭게 보는 또 선물이잖아요. 뭐 요즘 뭐 선물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것저것 사실은 뭐 우리가 물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고 또 이름도 좋고, 예, 이런 마음 씀씀이도 있는 이런 좋은 빵 사서 선물로 드리시면 받는 사람도 굉장히 기쁠 것 같고, 예, 특별한 선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예, 진작 소시지 송건너사님 독수리타법에 환장하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자,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방송 듣겠습니다. 우리 열혈팬이신 고상만 강대윤님 오늘도 또 함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협찬해주시는, 예, 협찬해주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우리 빵 짓는 농부님, 이종기 사장님의 협찬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오늘 오랜만에, 예, 우리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름을 짓게 된 경위, 그리고 가격과 또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함께, 예, 우리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좋은 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분이 좋은 일 하는 분들한테 선물을 참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파산 변호사, 우리 고상만의 유수속 그 사건에서도 한번 모시고 방송했었죠. 예, 예, 파산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한테도 이 빵을 보내줬어요. 아이가 셋이고 지금 이제 돌배기 아이가 있는데, 돌을 앞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먹이라고 또 그런 빵 보내줬더니 굉장히 고맙다고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요즘 그 사건 첫 번째 이야기, 예, 스피드 있게 예, 한번 오늘 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7월에 한미 양국, 예, 발표로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른바 사드, 예,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그냥 좌충우돌 뭐 엄청났죠. 처음에는 기억하십니까? 이 칠곡에서 그냥 난리가 났었죠. 자기네들인 줄 알고 칠곡에서 처음에는 머리를 깎고 막 온통 했는데 다 깎고 나서 보니까 성주라고 그래가지고 칠곡 분들은, 예, 갑자기 막 하다가 뻘쭘해지고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머리 깎아서 이게 된 건지 아니면 안 깎아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여하간 그렇게 돼서 성주로 넘어갔고, 자, 논란과 이슈가 많았는데, 예, 성주에서 갑자기, 예, 김천으로 이게 또 넘어갔죠, 지금. 그래서 또 지금 아마 이제 이번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아마 본격적으로 김천 제3부지, 예, 이른바 롯데 골프장 쪽으로 이게 이제 논란이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아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지켜내는 것도 우리의 몫인 듯합니다. 함께 맞는 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많이 좀 주문해 주세요. 많이 주문해 주셔서 좋은 빵이 많이 팔려야 이분도 또 좋은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우리 빵 짓는 농부님도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을 끝까지 지켜서, 예, 사람들에게 달콤하고 하지만, 예, 건강에 나쁜 빵을 파는 게 아니라, 예, 많은 분들에게 진짜 좋은 빵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예, 그런 게 됐으면 하고요. 특히 이제 빵 짓는 농부님이 예전에는 그 빵장수 야곱이라고 하는, 예, 그 알만한 분은 좀 아세요. 근데 거기 체인점에 아주 큰 사장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돈을 아주 많이 버셨대요. 이 빵 짓는 농부라고 하는 체인점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도너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물량이 매일매일 떨어져서, 예, 못 팔 정도로 아주 돈을 많이 버셨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돈은 내가 벌었지만 남의 건강을 해치는 빵을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번 것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괴로움, 자책감이 있어서
그래서 스스로 그 여러 빵집의 문을 닫고 그리고 나서 고민 끝에 하는 게 바로 이 별을 따다 구운 과자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빵을 만들어서 좋은 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우리 함께 만든 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먹거리를 지켜내는 것 이렇게 지켜냄으로써 양심적인 분들이 성공하는 그러한 신화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리막동님께서 울산에 직장이 있으신 분인데 올라와서 저희한테 지금 제보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지금 울산에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뉴스에 나왔나요?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방송하는 중이라 고반장님 죄송해요. 나가야 돼서 이분은 지금 이 얘기 써놓고 또 자긴 또 나간다 그러고 지금 서 있는 곳 흔들렸어요. 실지룩 재훈님은 울산에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저기 호남 쪽에 계신 분인데 거기까지도 느껴졌다는 건가요? 네. 우리도 핵실험을 했나? 크림낙동님 하이가 이상한 소리만 계속하고 역시 실지룩지연님 전북입니다. 이것은 예라 피바다님 오늘 방송 일찍 좀 나왔어요.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다 헛소리인가봐요. 그러면 이제 방송 집중. 자 이렇게 해서 하여간 경북 성주 그리고 제3부지 병원이라고요. 인직재님. 그리고 제3부지 인접한 김천 시민들 사드 배치 결정에 반대하는데 이제 우리 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드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알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는 이제 빼고 쉽게 말해서 이 사드는 날아가는 미사일을 다른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스템. 이게 이제 간단한 정의죠. 사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날아가는 미사일을 다른 미사일이 맞춰서 요격하는 시스템. 그게 이제 사드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 미사일을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이제 대륙간 탄도로 날아가면 그럼 그걸 이제 우리나라 상공에서 맞춰서 떨어뜨린다. 이게 이제 사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성주든 김천이든 어디에 배치하든 이 사드가 과연 누구의 것이냐 이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 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사드가 도대체 누구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돼 있다 하더라도 사드는 우리의 무기가 아니죠. 미국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성격이 좋고 착해서 그 사드 배치와 관련한 들은 비용은 우리가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네 거니까 당연히 자기네가 사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그 부지를 만드는 것, 이거는 우리나라 예산으로 또 해야 되니까 이건 또 웃기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든 미국 본토에 있든 이 무기의 실질적인 통제 권한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 본토에 있는 지휘통제본부, 그래서 이 지휘통제본부가 미 태평양 사령관이든 전략사령관이든 사드 포대에 교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이 부대죠. 이 지휘부인데, 이처럼 우리하고 상관없는, 우리의 통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사드를 우리나라에다가 배치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당면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왜 중국은 그렇다면 북한보다도 중국이 더 난리를 피는 거죠. 사실은 북한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사드 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드 배치가 정말로 싫다면 잠정적으로 잠시만 그 핵실험을 좀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미사일 발사를 좀 연기하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중국이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에 힘을 좀 더 실어주고 중국이 좀 더 반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러시아도 좀 반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북한은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도록 이것을 오히려 유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핵무기 실험이라든지 이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것이 자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북을 제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할 걸 안 하고 안 할 걸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인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이 무리하게라도 이 사드 배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북한과 중국이 더욱더 결속력이 깊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친밀도가 깊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닌가. 예,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드와 관련해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이 돼 갖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이미 기존에 구축해 놓은, 예, 노나 방송이 뭐죠? 너나 잘해라 아니면 너나 방송, 녹화 방송? 아, 녹화 방송인가? 생방송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녹화 오타군요. 그럼 사드 사오라고 주장하던가. 뭔 소리입니까? 자꾸 미국 거 따지면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하던가. 주한미군 철수, 이분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예, 하여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그러면 주한미군은 영원히 우리나라에 계속 주둔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얘기는 따로 한번 얘기를 하고요. 하여간 미국이 과연 이것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예, 이제는 좀 현명하게 따지고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상한 소리 했죠? 예라 피바다님께서, 예, 제가 두 번째로 강퇴시켰습니다. 그분하고 계속 얘기해봐야,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좀 어린 친구 같아요. 이렇게 어른이 아니라 나이가 좀 어린 친구 같아요. 그래서 논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퇴장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핵심 내용 예지는 이거죠. 사드를 우리나라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글로벌, 예, 미사일 방어 체계를 미국이 구축하기 위한 과정상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는 건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설치하고 또 뭐 이렇게 괌하고 뭐 이런 데로 쭉 연결이 돼서 미 본토 방어 목적에, 예,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걸 토대로 해서 미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가장 대치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 정도가, 예, 중국과 러시아 정도가 이제 대표적인 국가고, 나머지 나라는 뭐 그렇게 적대 국가라든지 유사시에 전쟁을 할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전쟁할 수는 있겠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예, 좀 떨어지죠. 대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사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가장 높은 경우의 수인데,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미국은 그러니까 자기네들 일방의 길로 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를 쓸 수 없도록, 예, 미사일을 쓸 수 없도록 다 옥죄어서 압박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언제든지 이걸 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의 미사일 방어 체제. 예. 이렇게 되면 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21세기에도 미국은 앞으로 100년 더, 예, 적어도 100년은 더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죠. 그래서 20세기에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를
스스로 자임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학생 운동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깡패 국가를 척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누가 위임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 힘으로 세계 경찰 국가를 자임해서, 그리고 나서 남의 나라에 대해서 마구 개입해갖고 전쟁을 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없애고, 또 쿠데타를 선동하기도 하고, 배후 조종하기도 하고, 반군에게 무기를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리전 전쟁을 하기도 하고, 자기네가 또 남의 나라 마음에 안 들면 쳐들어가기도 하고, 쿠웨이트 전쟁 같은 경우나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도 중동에 석유가 필요하면 그러면 또 거기서 가서 전쟁해갖고, 사실은 그 목적하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네들 말을 잘 듣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타격하고. 근데 이제 이것이 21세기에 넘어가면서 이제 좀 더 다양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기네들이 영구불변,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힘의 패권을 유지, 확대,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의 사드, 예,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미국은 절대 한반도의 평화, 이 평화를 자기네 나라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폐기 처분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할 때 이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예, 미사일의 보톤을 누를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죠. 우리 함께 만든 비님, 해외 언론은 북한이 지극히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며 도발 중이라고 보도했어요. 예. 뉴욕타임스가 오늘 그렇게 얘기했죠. 결론적으로 새누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이 종부치 타셈이죠. 예. 미국은 힘있는 강대국이지 성진국은 아니었습니다. 그쵸. 미국은 힘이 있는,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 보면은 전 세계가 한 교실에 고3, 고2? 한 고1이나 고2쯤 되는 그런 교실이라고 치면 미국은 절대 선한 친구는 아니에요. 또 반장도 아니고 정의로운 누구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깡패 같아요. 제가 볼 때도 힘 있는 그냥 깡패.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돈 좀 나눠 쓰자 해서 돈도, 예, 그냥 가져가고, 그리고 또 니 때문에 사람 막, 왜 그런 놈도 있었어요. 애 막 때려놓고, 그래놓고 아주 나쁜 놈이죠. 너 때문에 내가 때리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헛소리 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좀 미국이 하는 짓거리 보면은, 예, 여기 송건다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아치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정말로 이게 양아치가 아니고 정말 좋은 나라가 되려면 대가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미국은 자기네들이 뭐 우방인이 혈맹국가니 뭐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는, 예, 자기네들 필요한 거를 가져가고 뺏어가죠. 예. 그리고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것들은, 그럼 뭐, 갖다 주고, 그리고 그걸 이후로 나중에는 더 많은 것들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미국이 좋은 일을 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다 똑같지만, 예.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 계속 가는 방향은 우리나라를 다 살리기 위한 길로 가는 거냐.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죠. 자국의 문제를 자국이 해결하지 못하고 타국의 운명을 맡기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했지만, 사드는 결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었고, 우리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 미국이 먼저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을 했고, 우리는 올 초까지만 해도 전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한 바도 없고 제안한 바도 없고 결정한 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날리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개성공단을 철수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선택한, 예, 우여곡절, 예, 과정을 거치면서 뭐 더 이상 선택할 카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사드를, 예, 그냥 별다른 국민적 논의나 국회 논의나 동의나 또 설득 과정도 없이
갑자기 그냥 사드를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은 나라가 엄청난 혼란 상태가 더욱더 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없앨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뭐냐. 근데 북한은 명백히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한다 해도 도대체가 말을 듣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여태까지 많이 봤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만났던 선배, 이 선배는요 그 후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40대나 50대로 보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때 봤으면 계속 그 사람을 어린애로 취급하고 어린애처럼 대하거든요. 이게 이제 착각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벌써 나이가 20, 30, 40이 넘어갔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까지 있고, 그 아이가 이제 이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나이가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갖고, 때때로 이제 이러저러한 충돌을 하고, 그리고 무시를 해갖고 이제 결국은 이제 칼부림도 나고 이러는 게 동네에서 이제 살인사건 나면 이제 그런 건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이 좋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 이걸 처음에 막을 수 있었다면 막았으면 좋았겠죠. 근데 막지 못한 거 아닙니까? 막지 못한 상황 하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마냥 이런 식으로 힘 대 힘, 강 대 강, 전쟁 대 전쟁 이걸로 해갖고 끝장을 본다면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게 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지 핵무기를 무조건 인정할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어떻게 이걸 바꾸겠어요? 미국이 그렇게 여러 차례 또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북한 이른바 육자 회담을 통해서 여러 차례 뭘 하기도 하고 뭐 별별 걸 다 했지만 결국은 이걸 막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일관성 있게 막지도 못했고, 그리고 정책은 그때그때마다 달랐고, 그리고 냉온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 하에서 결국은 이게 핵무기가 개발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전히 그때 했던 혼란을 그대로 또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도 이야기했던 게 사실은 그동안에 핵무기 문제, 북한 핵무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놓친 게 여러 번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실사구시 정책, 이른바 이익이 되는 정책, 현실적인 정책, 이거를 좀 선택했어야 되는데 정치 구호적인 그런 것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안 됐는데, 예를 들어 북한이 핵 포기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 미국에는 핵에 대한 동결 제한도 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핵무기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든지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지사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일상적으로 해오는, 그리고 뭐 뉴스에서는 그 훈련 한다고 보도에 나오지만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탱크 한 대가 지나가는 것도 보지 않기 때문에, 무슨 포를 쏘거나 이런 것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안 보는 데서 하잖아요, 훈련을. 그러니까 우리는 별 고민과 관심이 없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른바 침략전쟁, 침략훈련으로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산에 진격해서 원산을 장악하는 것을 가상으로 두고, 그래서 하는 훈련이 이제 팀 스프리트라든지, 그걸 이어서 이제 한미연합훈련, 뭐 지금은 또 명칭이 또 달라졌죠. 하여간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로 쳐들어올까봐 북한은 진짜로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의 미움을 받아서 살아남은 지도자가 없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데가 다 진짜 뭐 다 초토화가 됐고 그 지도자는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북한 역시 이제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까 전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 세가다 공산령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남한을 포기 못하는 거겠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북한의 고립을 전 세계에 호도하던 이제는 전쟁 위협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흔드는 미국 정말 나쁩니다. 미국이 그 전쟁이 나지 않는 방향으로 도와준다면 참 좋은 나라인데 전쟁이 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가 미운 나라를 치는 데 있어서 과연 대한민국의 안전, 국민의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작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인 게 사실이죠. 예, 전자권도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북 확성기 정도. 이게 이제 참 비참한 이야기죠. 미국의 이기적인 유도에 끌려다니는 정부가 더 한심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중립적 외교로 대응하며 중국과 미국의 힘을 적절히 활용하며 자국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예,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게 바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예, 사자 중립 외교론.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옳은 길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나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자 중립 외교론. 그 얘기죠. 예. 이게 우리가 정말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 사자 사이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누군가하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정책에 반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자주독립국가답게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예, 필요하면 필요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현명한 외교 정책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굉장히 위험한 페달을 밟고 있다. 예, 절벽으로 지금 이것이 절벽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페달인지 아니면 예, 곡식이 있고 맛난 과일과 예, 시원한 예, 물이 있는 그러한 평화로운 곳으로 가는 페달인지.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밟고 있는 페달은 현재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기엔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또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성주냐 김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국익의 이익 관점에서 박근혜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이익 관점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사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반도의 영구적 항구적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내줄 건 내주고 받을 건 받고 요구할 건 요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평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평화를 얘기하면 종북이고 한판 붙자 얘기하면 애국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무슨 아까 전에 그분은 무슨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하시죠 어쩌고 얘기하는 비꼬는 발언을 했는데 아마 그분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줍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건 주한미군도 아니고 탱크도 아니고 야포도 아니고요. 정말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전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의 대통령 선서에도 예, 대한민국의 국민과 재산을 지킨다고 되어 있고요.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이 단 하나라도 있어요? 평화 통일에 대한 노력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맨 때려 붙고 한판 붙고 우리 미국 형아가 도와줄 거야. 우리 형만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 형이 미국 형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이런 식의 정말 나쁘끄러운 주권국가로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나쁘끄러운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정말 진지하게 의식 있는 정치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넘쳐날 때 우리의 평화가 지켜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 우리 오늘 이야기 속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가 그 자기 아버지 시대에 이제 그 2017년이 자기 아버지인 쿠데타 독재자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 자기 아버지죠. 박정희의 태어난 100년을 맞이해서 국가 세금으로 엄청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하다가 뭐 경북 구미시, 정말 구미시 사람들은 정말 이거를 왜 반대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미시장이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에게 아부를 떨기 위해서 온갖 쇼를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세금으로 쓴다는 게 정말 웃긴데, 그 중에 뭐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가 먹었다고 하는 그 밥상을 6개를 개발해갖고 그걸로 테마 밥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대한한식협회가 용역을 수행하고 청와대 전 조리사 출신인 손성실 씨가 보증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요. 8,000원짜리 가격의 테마 밥상을 시범으로 판매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한 월평균 한 250명이 이용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히고 황당하고 뻘짓인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늘 어려서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북한의 김일성이 뭐 앉았던 의자라고 하면서 뭘 기념하고, 뭐 앉아서 뭐 누구에게 뭐 교시를 했다고 또 뭐 하고, 뭐 하루 묵었다고 뭐 거기를 무슨 뭐 보존하고 뭐 이러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웃고 웃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제가 볼 땐 북도 이 정도는 이제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가 차별화돼 있고, 그리고 체제의 우월성, 민주주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북을 비판하고 비웃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는 정말 북한이 비웃을 것 같아요. 북한이 보기에 얼마나 웃깁니까? 무슨 밥 먹었다고 하는 그 테마 밥상? 이거를 누가 맡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밥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얘기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테마 밥상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데 1,000만원의 예산을 구미시가 지원해줬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1,000만원을 쓸 때가, 이 1,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돈인데, 무슨 밥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박정희가 먹었다는 보릿고개 밥상이라고 하는, 저는 그 6.25 전쟁 무슨 뭐 전쟁 경험 어쩌고 하면서 무슨 뭐 주먹밥 체험이니 뭐 이런 거 글 올리는 거 이 주먹밥 나눠지는 행사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걸 뭐 보고 어쩌라는 건가요? 주먹밥을 하나씩 먹으면서 그 예전에는 왜 굶었지 무슨 주먹밥이나 먹었겠어요? 그러면 다 굶으라고 하든지. 그런데 이런 식의 행사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테마밥상. 아까 전에 우리 춤포7님도 리갈도 올리라고 했는데 시바스 리갈을 올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박정희가 당시에 독재자로 있으면서 보릿고개 밥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벤트로는 먹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청와대에서 그런 밥을 먹었느냐?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두 번째, 진짜 먹었다면 그건 자기가 먹기 싫은데도 억지로 그걸 먹었겠냐? 자기가 좋아하면, 보리밥 좋아하면 드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21세기 2016년에 국민들에게 이런 저급한 이벤트성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자기 돈 써가면서 한다면, 그럼 또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국가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 장난하는 것,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
예, 이 행사는 이제 세 발의 피고, 지금 보면 그냥 드러나 있는 것만 봐도, 예, 박정희가 태어난 집을 복원한다고 하면서 286억 원, 그리고 박정희의 기념공원을 조성한다면서 297억 원, 또 박정희의 민족중흥관을 건립한다는데 여기에 또 65억,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건설하는데 이건 액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785억 원, 785억 원을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건설한다고. 새마을공원 이게 공원을 만들어 780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뭘 어떻게 한다고. 박정희 기념도서관에 또 208억 원.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번에 얘기하는 거. 박정희가 울릉도를 한번 간 적이 있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울릉도를 1962년도에 가서, 1962년도면 아직 대통령 취임한 때도 아니에요. 이때는, 예, 뭐, 비상군법회의인가? 거기 의장 할 때죠. 예. 대통령은 그 후에 했으니까. 그때 뭡니까? 예, 무슨 의장 할 때 하루 가서 군수 관사에서 잠을 잤는데, 그런데 거기에 울릉도 숙박기념, 이 울릉도에서 잠을 잤다고 그 관사를 복원하는데 또 12억을 쓴다라고 하고요. 박정희가 장교 시절, 진짜 이게 해도 너무하네.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로 있었을 때 얘기인가요? 일본군, 그건 아니겠다. 아마 이거는 아마 못할 것 같은데, 장교 시절은 아니고, 아마 문경초등학교 그 교사할 때 그 하숙했던 집이겠죠. 설마 만주군관학교 장교로 있었을 때 그거를 하지는 절대 아닐 거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예, 장교 시절, 그러니까 박정희가 문경초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그 하숙했던 집 복원하는데 17억 원.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아유, 우리 슈퍼칠님 감사합니다. 별풍선. 아이고, 거하게 또 시원하게 또 써주셨어요. 예, 슈퍼칠님. 진짜 입에서 욕 나옵니다. 욕 나오죠? 이게 말이 돼요? 우리 고주몽, 해주몽님 오랜만에 오셨네. 여기서 정말 제일 기가 막힌 거는 진짜 울릉도 가서 하루 잤는데, 이게 지금 김일성도 아니고요. 박정희가 생전에, 예? 박정희가 생전에 울릉도에 가서 하루 잤다고 그걸 복원한다? 참나, 정말. 왜 박정희가 1949년도에, 예? 여순항쟁 때 구형받았던 거 기념해갖고 사형장도 복원을 하든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를, 예, 한다는 게, 바로 이렇게 해서, 모두 14가지 공공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1,900억 원을, 국가 세금이죠. 단 한 푼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9월 27일인가요? 예, 그날 26일인가 27일부터 김영란법이 김영란법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이 뭡니까? 이해관계인에게, 예, 3만원 이상의 식사,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이렇게 못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김영란법 저촉사유다. 예, 구미시장,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런 걸 하겠어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 사람들 왜 이런 거 하겠어요? 현직 대통령이 박근혜니까 그 박근혜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지역민들이 박정희한테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서, 이게 살아있는 권력인 박근혜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 이상 이하 아니죠. 만약에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 아부 떨기 위해서 국가세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거고, 얼마 전에 정진석인가요? 새누리당 수조 원의 돈을 쓰면서 낭비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월호 특조위, 예, 활동 연장을 반대하면서 얘기했는데, 수조 원을 쓴 적도 없는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책임 있는 정말 여당의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따위
참담한 거짓말이나 한 것도 어처구니 없는데, 진짜 그 사람이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바로 이런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하루 잔 군수관사를 복원한다고 12억을 쓰고, 무슨 초등학교 그 교사 시절에 하숙했다는 집에 복원 사업도 한다고 하고, 그리고 뭘 또 태어난 집에 286억 원을 쓰고, 새마을운동 테마에는 785억 원, 도서관에 208억 원, 이런 식의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도둑놈입니다. 도둑놈.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안 된다. 막아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요. 이 진짜 김영란법이 제대로 이게 되려면 현직에 있는 사람의 부모의 아버지를 이렇게 격상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린 얘기 뭡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힘이 없어서 못했지만 이제 제대로 된 시대가 왔다고 한다면, 그러면 쿠데타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재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해야지. 그래야 언젠가는 이 독재하고 쿠데타에서 권력을 총칼로 잠시 잠깐 잡았지만 결국은 내가 나중에 가서는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른바 역사의 심판이 제대로 돼야, 그래야 이게 다시는 이러한 자들이 나오지 않는데, 한 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천박한 1995년도의 논리 그대로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박정희는 추모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요, 지금이라도 역사의 재판정에 세워서 그가 한 행위에 대한 단죄를 받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쿠데타를 일으킨 독재자의 딸이 지금 나라를 장악하고 부정선거로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데 처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부끄러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또다시 이 엄청난 세금, 맨날 입만 열면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정작 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또 뭐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가 지난 3년 반 동안 해외에 이른바 나가서 쓴 비용이 800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정말 알차게 요모조모 아버지 돈은 아낌없이 갖다 쓰고, 자기 여행 나가는 비용도 아낌없이 갖다 쓰면서, 그러면서 정작 해야 돼 우리 세월호 특별법 활동과 같은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그거는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런 사람 지금은 또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고 제멋대로 하지만 반드시 새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단죄해야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1부 끊고요,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